매달 30만원씩 적금 넣고 계신 분, 지금 손 들어보세요. 금리 3%짜리 적금, 1년 만기 때 받는 이자. 세후 약 16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준금리가 한 번 더 내려가서 적금 금리가 2.5%로 떨어지면 같은 30만원, 같은 1년인데 이자가 약 13만 7천원, 2만 8천원이 그냥 증발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5년이면 14만원. 옆에서 대출까지 돌아가고 있으면 오늘 그 계산 끝까지 해봅니다. 여러분의 지갑에서 새고 있는 돈,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돈 모으기 경제학입니다. 오늘은 경제 시뮬레이션 시간입니다. 만약 금리가 한 번 더 내려가면 72시간, 30일, 1년 뒤 내 통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비책까지 월급 실수령 기준으로 전부 계산해 드립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짚겠습니다. 2024년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50%에서 출발해서 2025년 5월까지 4차례이나 기준금리가 연 2.50%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2026년 6월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2.50%입니다. 무려 8회 연속 동결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경기가 안 좋으니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금통위 직후 여러 증권사들이 올해 8월에 추가 인하, 연말까지 기준금리 2.25%, 최종 2.0%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가 직접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그냥 평론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 7명 중 한 분이에요. 왜 이런 엇갈린 신호가 나오느냐? 2026년 3월 이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4월 소비자 물가가 2.6%까지 치솟았고 한국은행 목표치인 2%를 크게 넘어섰어요.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내리면 기름에 불 붙이는 격이니까요. 여기에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까지 취임사에서 물가 안정에 더 큰 중점을 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임 총재보다 훨씬 매파적인, 쉽게 말해서 금리 쉽게 안 내린다는 신호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같은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파집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는 줄어서 좋지만 적금 이자도 같이 줄어듭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적금 이자는 늘지만 대출 이자가 더 크게 올라가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돌려봅니다. 시나리오 A, 금리가 한 번 더 내려간다. 시나리오 B, 오히려 금리가 올라간다. 내 적금, 내 예금, 내 대출에 각각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월급 300만원 기준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본격적인 시뮬레이션 전에 두 가지를 꼭 짚고 가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영상이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적금 이자 계산의 진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연 3% 적금이면 내가 넣은 돈 전체에 3%가 붙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적금은 매달 넣잖아요. 첫 달에 넣은 30만원은 12개월 동안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30만원은 딱 1개월치 이자만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균 적용 금리는 표면 금리의 약 절반, 정확히는 13분의 7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연 3% 적금이라고 해도 실질 체감 이율은 약 1.625% 수준인 거예요. 두 번째, 세금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의 15.4%를 떼면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더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이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ISA 계좌와 비과세 종합저축이에요. 2026년 ISA가 대폭 개편됐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됐고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 기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서민형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도 일반 계좌의 15.4%가 아니라 9.9% 분리과세, 향후 5%까지 낮아질 전망이에요. 쉽게 말해서 금리 3% 적금에서 세후 이자가 16만 5천원이었죠. ISA 안에서 같은 적금을 들면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세금 0원, 세전이자 19만 5천원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세금 아끼는 3만 원이 금리 0.5%피 하락으로 잃는 2만 8천 원보다 큰 거예요.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라는 점, 이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입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지금의 금리를 3년간 확정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 또는 장애인이신 분은 비과세 종합저축도 꼭 확인해 보세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 가입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축소됐으니 부모님이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해 드리세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금리가 0.25%피, 0.5%피 움직일 때 내 통장에 실제로 얼마 차이인지 정확히 감이 오시거든요. 자, 이제 시뮬레이션 들어갑니다. 시나리오어입니다. 올해 하반기 이란 전쟁이 종식되고 유가가 안정되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피 내려 0.25%로 만드는 경우 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중은행 적금 금리도 따라 내립니다.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요. 72시간 금리 인하 발표 직후 뉴스가 쏟아집니다. 한은 기준금리 0.25%피 인하. 하지만 여러분 통장에는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가입해둔 적금의 금리는 가입 시점에 확정된 것이니까요. 다만 은행 앱을 열어보시면 신규 적금 상품의 금리가 슬금슬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30일 금리 인하 한 달 후 시중은행 정기적금 기본금리가 대략 0.10, 25%피 내려갑니다. 지금 시중은행 적금 기본금리가 대체로 연 2.83, 2% 수준인데 이게 연 2.63, 0%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산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네이버 이자 계산기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검색창에 적금 이자 계산기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에 월 납입액 30만 원, 기간 12개월, 금리를 넣으면 끝이에요. 일반 계좌 기준, 세후 이자 차이가 약 2만 8천 원. 치킨 한 마리 값이네 하실 수 있어요. ISA를 활용하면 세전 그대로니까 차이가 3만 3천 원으로 더 벌어지죠. 하지만 ISA 안에서의 2.5% 적금 이자 16만 2천 원과 ISA 밖에서의 3.0% 적금 세후 이자 16만 5천 원과 거의 같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ISA 하나만으로 금리 0.5%피 하락 충격을 거의 상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년 금리 인하 1년 후 금리가 2.25%에서 더 내려가 최종 2.0%까지 간다면 적금 금리는 2.02, 5%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5년이면 월 30만 원 기준 14만 원, 월 50만 원 기준 23만 5천 원이 사라집니다. 누군가의 한 달 식비가 이 금리 0.5%피 차이에서 증발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가 계속 오르고 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아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번 올려 3.0%까지 가는 경우 이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자본시장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채권시장은 이미 연말까지 기준금리 2에서 3회 인상 경로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고 금통위 5월 점도표 중심값도 2026년 말 3.00%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72시간 금리 인상 발표. 기존 적금에는 즉각적 변화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 있으신 분들은 긴장하셔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코픽스 연동으로 13개월 내에 이자가 올라갑니다. 30일 신규 적금 금리가 올라갑니다. 3.0에서 3.5% 수준의 적금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죠. 반대로 변동금리 대출 이자는 0.10, 25%피 올라갑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계산을 합니다. 월급 3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적금 30만 원 주담대 변동금리 2억 원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면 보이시죠? 적금 이자는 1년에 2만 8천 원 늘었는데 대출 이자는 1년에 96만 원이 더 나갑니다. 비율로 보면 금리 인상은 대출 있는 사람에게 적금 이자 증가분의 34배를 빼앗아가는 구조입니다. 금리가 올라서 적금 이자 많이 받으니까 좋다는 말이 왜 절반만 맞는 이야기인지 이 숫자가 증명합니다. 1년 금리 인상 1년 후 자본시장 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2회 인상해서 3.0%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1,500원대 중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다음 환율 시뮬레이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얻은 비든 결국 금리가 움직이면 내 돈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드립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지금 이미 3% 넘는 적금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 금리가 내려간다는 뉴스 보고 해지하고 다른 데 옮겨야 하나? 절대 하지 마세요. 이미 가입한 적금의 금리는 가입 시점에 확정된 겁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여러분의 적금 금리는 안 바뀝니다. 오히려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 대신 0.1%대의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돼서 1년 동안 넣은 이자가 사실상 제로가 됩니다. 지금 3%대 적금 가지고 계시다면 그건 금리 인하기에 여러분이 가진 가장 확실한 고금리 자산이에요. 만기까지 꼭 유지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여유 자금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금리가 더 내려가기 전에 확정금리 구간을 최대한 넓혀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적금 풍차 돌리기. 이름이 거창한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같은 적금 상품을 매달 하나씩 12개월에 걸쳐 12개를 개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월에 월 10만원짜리 1년 적금을 하나 엽니다. 2월에 또 하나, 3월에 또 하나. 이렇게 12월까지 12개를 만들면 12월에는 매달 총 120만원이 나가죠.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내년 1월이 되면 첫 번째 적금이 만기가 됩니다. 그 만기금을 다시 새 적금에 넣으면 매달 목돈이 들어오고 매달 새 적금이 시작되는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금리 인하기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3%대일 때 12개를 깔아놓으면 금리가 2.5%로 내려가도 기존 12개는 전부 3%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금리 하락의 시차를 12개월이나 벌어놓는 겁니다. 단 현실적으로 12개 적금 관리가 부담스럽다면 6개나 4개로 줄여서 분기별로 하나씩 여는 것도 방법입니다. 풍차 돌리기의 핵심은 개수가 아니라 만기 분산이에요. 둘째, 선납이연 전략. 이건 좀 더 고급 기술인데 알고 나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선납이연은 말 그대로 미리 내고 선납, 나중에 미룬다이였는 뜻이에요. 정기적금에서 납입일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게 가능한데 선납일수와 이연일수의 합이 0이 되면 만기일에 영향이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식이 1-11 방식입니다. 월 100만원짜리 1년 적금을 들었다고 해볼게요. 1월에 1회차 100만원만 넣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은 안 넣어요. 대신 이 기간 동안 나머지 1100만원을 6개월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둡니다. 7월에 정기예금이 만기되면 그 돈으로 나머지 11회차분 11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적금 이자는 그대로 받으면서 중간 5개월 동안의 정기예금 이자까지 추가로 챙길 수 있어요. 연 4% 예금 기준으로 약 22만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합니다. 적금 이자, 예금 이자. 같은 돈으로 이자를 2번 받는 구조인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적금 상품에서 선납이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입 전에 은행에 이 상품 선납이연 가능한가요?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목돈이 필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2번째, 새로 적금을 가입하실 거라면 시중은행 기본 적금보다 특판 적금을 노리세요. 2026년 현재 시중은행 기본금리는 2.83, 2% 수준이지만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710%까지 주는 특판 상품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우리은행 빙고 적금은 우대 포함 최고 연 10%, 삼성월렛머니 적금은 최고 7.5%까지 줬었어요. 물론 월 납입 한도가 2030만원 정도로 제한되고 선착순이라 경쟁이 치열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법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뱅크샐러드, 핀다, 토스 이 3개 앱 중 하나를 깔아주세요. 들어가서 특판 적금 또는 이벤트 적금 알림을 켜놓으세요. 특판은 보통 월초나 분기초에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림이 뜨면 바로 확인, 조건 따져보고 신청. 이 루틴만 만들어도 기본금리보다 2에서 3% 피 높은 상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리가 2%대까지 내려가는 시나리오에서 적금만으로 돈을 불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의 안정성은 유지하되 일부 자금은 적금 바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초보자도 접근 가능한 세 가지 선택지를 드립니다. 하나, 파킹 통장 비상금 전용. 증권사 CMA나 MMF입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어요. 지금 연 2.5에서 3.2% 수준 적금처럼 묶이지 않으니 급할 때 바로 뺄 수 있습니다. 생활비 1에서 2개월분은 여기에 넣어두세요. 둘, 단기 채권형 ETF 적금 보완용. 예를 들어 KODX 단기 채권 같은 상품.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낮으면서 적금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특히 금리 인하기에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추가 수익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리 인상기에는 반대로 살짝 손실이 날 수 있으니 단기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안전해요. 셋, 고배당 ETF 월급 외 현금 흐름용.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는 월배당 ETF도 있습니다. 연 분배율 4에서 6% 수준인 상품들이 있는데 적금 이자보다는 높지만 원금 변동 위험이 있어요. 이건 적금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용도로 생각하세요. 핵심 공식들입니다. 적금 70%, 나머지 30%를 파킹 통장 단기 채권 배당 ETF에 분산. 이게 금리 변동기에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ISA 계좌 안에서 운용하면 절세 효과까지 3중으로 챙기는 겁니다. 네 번째, 아까 시나리오 B에서 봤습니다. 금리 인상 시 가장 큰 타격은 적금이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실 일이 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서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확인하세요. 대출 상세 또는 대출 정보 메뉴에 들어가면 금리 유형이 나옵니다. 변동금리라면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하나, 고정금리로 전환 시 비용이 얼마인지. 둘, 남은 대출 기간이 3년 이상인지. 남은 기간이 길고 전환 비용이 향후 금리 인상으로 추가될 이자보다 적다면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2026년 현재 KB국민은행 기준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변동금리 0.55%, 고정금리 0.75%입니다. 잔액 1억 원 기준이면 수수료가 55만 원에서 75만 원 수준이에요. 기준금리가 0.5% 피만 올라가도 2억 원 대출의 연간 추가 이자가 96만 원인 거 아까 봤죠? 수수료보다 이자, 증가분이 크면 전환이 이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나리오에서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적금을 늘릴까, 대출을 갚을까 고민되시는 분 많으시죠? 숫자로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대출 금리가 적금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라면 대출 원금을 중도 상환하는 것이 확정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유 자금 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선택지 A연 3% 적금에 넣는다. 1년 세후 이자 약 2만 원. 선택지 B연 4.5% 주담대 원금 500만 원을 상환한다. 1년 이자 절감액 약 22만 5천 원. 차이가 11배입니다. 대출 원금 상환은 대출 금리만큼의 확정 수익률을 거두는 것과 같아요. 적금은 세금도 떼이지만 대출 상환은 세금이 없으니까요. 물론 비상자금은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최소 생활비 3개월분은 파킹 통장에 확보해 두시고 그 이상의 여유 자금에 대해서 적금보다 대출 상환이 먼저라는 원칙을 세우세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다면 수수료와 절감 이자를 반드시 비교하시고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KFB 5. KR에서 무료로 계산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아까 비트사에서 ISA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시나리오에서든 올라가는 시나리오에서든 ISA는 양쪽 모두에서 여러분 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세금 절약분이 금리 하락분을 상쇄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늘어난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되니 수익이 더 커지고요. 아직 ISA 계좌를 안 만드셨다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10분이면 개설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많았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은행 앱을 열어서
내 적금 금리와 내 대출 금리를 나란히 적어보세요. 적금 금리가 3% 이상이면 만기까지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대출이 변동금리라면 고정금리 전환 비용을 확인하세요. 둘째, ISA 계좌를 개설하세요. 금리 0.5% 피하락의 충격을 세금 절약만으로 거의 상쇄할 수 있습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셋째, 대출이 있고 여유 자금이 생겼다면 적금보다 대출 원금 상환이 먼저입니다. 대출 금리 4.5% 상환은 세후 확정 수익률 4.5%와 같습니다. 적금 3%의 세후 수익률은 2.5%예요. 오늘 시뮬레이션에서 계산했듯이 월 30만 원 기준으로 금리 0.5% 피 차이가 1년에 28,000원, 5년이면 14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대출 2억 원 기준 금리 0.5% 피 인상은 1년에 96만 원을 더 빼갑니다. 적금과 대출, 이 두 숫자를 동시에 관리하는 사람만이 금리 변동기에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시뮬레이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환율 1,550원 시대, 해외 직구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환율 변동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0원 움직일 때 여러분 장바구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의 댓글 이벤트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입하고 계신 적금 금리는 몇 %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높은 금리와 가장 낮은 금리의 차이를 계산해서 다음 영상에서 같은 돈인데 적금 하나 잘못 고르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채널 돈 모으기 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